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도도맘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검사가 벌금형 구형했는데 징역형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렇게 검사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경우가 흔한가요? 예, 원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형의 내에서 선고형을 얼마든지 검사 구형과 다르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검사의 구형에 비해서 재판부의 선고형이 더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이번 결과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사건 무고죄 유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에 도도맘이 전 남친으로부터 상해를 입자 그 당시에 도도맘의 변호사인 강용석 씨에게 이 상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상해를 하게 됩니다. 강용석 씨가 도도맘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려고 하자 상해만으로 고소해가지고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가 어렵다 해서 강간을 붙이자 하고 실제로 도도맘은 그 당시 자신에게 상해 입혔던 전 남친을 강간을 붙여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강간 부분은 완전히 허위사실이죠. 강용석 씨가 도도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고 도도맘이 그에 따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강용석 씨 당시 법무법인 직원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간 부분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을 한 거는 실제 도도맘에게 일정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도맘은 강간 부분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해를 도도맘이 입었고 그래서 도도맘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비교적 가볍게 벌금형으로 구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가 있었어도 과장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감안돼서 감형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검찰과 재판부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검찰에서는 실제로 상해라는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벌금 정도로 처벌받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반면 재판부는 무고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설령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와야지 마땅하다 생각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 도도맘을 무고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강용석 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당시 강용석 씨가 기소됐을 때는 도도맘은 무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다만 강용석만 무고 교사로 기소됐는데 교사범은 정범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사범은 누구한테 시킨 거고 정범을 교사범이 시킨 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니까 실제 범죄 행위를 한 거는 정범이겠죠. 강용석 씨가 당시 변론하기를 정범이 없는 교사범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정말로 교사를 했다라는 거를 입증하려면은 도도맘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필요하다면 도도맘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 때문에 강용석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 재판은 기일이 안 잡히고 있었어요. 기소는 됐지만 재판 기일은 안 잡히고 계속 미뤄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도도맘이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 무고 교사한 강용석에 대한 재판도 곧 진행돼 가지고 아마 무고 교사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용석은 도도맘이 무죄면 나도 무죄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 재판 하지 마. 도도맘의 결과를 기다려보자 라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강용석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